이제 우리 돈만 넣으면 사람 넣고 자본 넣어서 돌리면 이렇게 큰다. 예를 들어 시드 단계다 그러면 최소 20배 100배 이상. 100배에서 20배 이런 거 따지고 남은 주제는 PC? PC는 아니, 뭐 아니, 얘기할 필요 없어요. 돈을 어떻게 버냐 얘기를 해야지. 엑싯 얘기를 해야 되나? IPO나 엑싯? 엑싯 전에 이제 창업자들은 돈 어떻게 벌고 초기 멤버는 어떻게 벌고 좀 나중에 들어온 사람 어떻게 벌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럼 스톡옵션 얘기를 결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 주제 어디로 나가면 되냐면은 근데 스타트업이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회사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성공 가능성도 낮고 연봉도 당연히 일반적인 대기업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즘 개발자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 스타트업에서 왜 굳이 일하냐. 스타트업이 그래서 성공하면 돈을 어떻게 버냐. 일반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초기 창업자자 제가 자본금 한 200만 원 넣고 시작을 했는데 자본금 200만 원 넣은 시점에서 저랑 미르님이 50%씩 가져가다 치고 그럼 저희 지분이 100만 원 넣었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만약에 뭐 5억을 받고 20% 투자 받았어. 그럼 저희 지분이 80%잖아요. 그러니까 5억에 80%니까 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100만 원 넣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지분의 가치는 2억, 2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밸류에이션도 많이 먹었네.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나중에 회사가 팔려. 그러면 제 지분 가치만큼 그냥 현금을 받는 거죠. 현금을 받지만 않는데 하여간 현금 가치로 인정받는 거죠. 창업자에 가까운 초기 창업자들 같은 경우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엑시트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건 현금화의 수단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는 계절 나가는데 나는 파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30%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막 몇 조 달러 와서 전 세계 1위 부자인 거거든요. 근데 현금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그걸 팔아버리면은 자기가 그 테슬라에 대해서 통제권이 없어지잖아. 지분이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팔지를 못해. 자기 그리고 돈 벌겠다고 판다고 하면은 살해 나갈걸요? 그리고 가치가 떨어져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요. 이번 케이스는 스톡옵션을 받는 케이스. 스톡옵션은 뭐냐면 그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하거나 하면은 판매가 가능한 가격이 뭐 1억인데 원래 1,000만 원 살 수 있는 권리였어. 그럼 1,000만 원 사서 1억에 팔면은 차익 9천만 원 챙기는 거죠. 근데 스톡옵션이라는 걸 왜 하냐면은 회사에서 몇 년을 일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요. 맞아요. 왜 회사에 뭐 4년을 일하면 몇 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연극이 4년이었죠. 일반적으로 4년 베스트 죠 4년 자체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 한국 법상 무조건 2년은 해야 돼. 그거의 원래 의도는 네가 지분은 없지만 지분을 받으려면 자본금을 넣어야 되니까 힘들고 네가 그냥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의 그 가치를 올려서 너도 돈을 벌고 우리도 돈을 벌자. 윈윈 하자. 그런 개념이죠. 그 개념대로 되고 있나요? 라운드 직전에 사실 채용을 한 경우가 많아요. 라운드 끝나자마자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또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니까 미리 채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이제 지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와야 이득이다. 근데 그 라운드가 딱 올라가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행사가가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라운드 시작 전에 가는 게 라운드 하는 회사면 낫다. 결과적으로 스톡옵션 돈 버는 것도 스타트업이 성공해야 돈을 벌거든요. 근데 여긴 조건부가 붙잖아요. 성공을 해야 스톡옵션을 수령할 수 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채용할 때 사람들 붙잡아 놓는 게 사인인 보너스입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인인 보너스는 훨씬 안전적이죠. 대신에 2년인가 안에 나가면 뱉어내야 되고 그걸로 사람을 락해놓고 스톡옵션 받는 시점에 그게 대충 얼마인지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시리즈 A가 시작한 다음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시리즈 A 기준 주당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직원이 얘기하겠죠. 뭐 우리는 목표가 1년 안에 뭐 100% 성장하는 거고 밸류에이션 2배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저는 그게 안 하는 게 참 존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은 그 시점에서 좀 얼마인지 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연봉 4천만 원인데 연봉 4천만 원에 스톡옵션 1,000주를 주는데 주당 행사 가격이 10,000원이고 우리가 성장 목표가 지금 기준으로 2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회사가 성공하면은 총 받는 돈이 4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행사 가격 해서 5천만 결과적으로 원. 성공하면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5천만 원을 비교했을 때 이득이 아니죠. 성공한 가능성은 100%가 아니니까. 그래서 스톡옵션은 가치라는 걸 산정하는 게 그냥 찍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인 거예요. 속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지금 내가 스톡옵션 1,0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이게 뭐 1,000만 영업별이 2년 뒤에 내가 행사했을 때 1,000만 원이 생길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되게 많아요. 나 그런 게 봤어. 약간 근데 그렇게 제안을 할 때 항상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맞아, 그거 진짜 웃긴다. 그건 나 이거 진짜 대표자로 회사하고 싶은데 스톡 지금 그 주식의 지금 가격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웃긴 거예요. 스톡옵션 당연히 차익을 챙기려고 하는 건데 그치.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주식 스톡옵션 2억 원어치 준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뜻이에요. 2억 원어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행사 가격이 얼마고 얘네 밸류에이션 얼마고 성장을 몇 배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에 스톡옵션 2억 이거는 진짜 말장난이야.
진짜 그런 식으로 근데 많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맞죠. 그거는 맞아요. 제가 그냥 카메라 똑바로 보고 하는데 그건 진짜 말장난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지분을 살려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차익을 챙기려고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할인해서 주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 저희 그렇게 줬어요. 대표들은. 그렇게 저희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2년 뒤에 네가 행사했을 때 진짜 1,000만 원이 되도록 맞아. 할인해서 주는 저희 회사도 그런 경우인데 그 스탁 우리가 포기해가면서 주는 진짜 거거든요. 멍청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저희 회사의 주당 가격이 뭐 1,000만 원인데 스톡 옵션은 800만 원에 발행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할인해서 발행하는 거.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대부분 특히 막 애플 같은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차익이 안 생겨요. 2년 버티고 있으면은 사이닝 보너스처럼 그냥 지금 우리 주식 가격만 유지를 해도 회사가 그 차익을 벌 수 성장을 있도록. 못해도 혹은 성장하면 더 버는 거지만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해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스톡 옵션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하니까 그걸 약간 그 와일드 카드로 쓰는 거죠. 너 얘한테 원래 1,0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밸류에이션이 애매하지만 실제 가치는 1,000만 원이 아닌 걸 1,000만 원인 것처럼 설명하기 더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스톡 옵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스톡 옵션은 무조건 회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의미한 거예요. 안 그러면 완전 종이 쪼가리예요. 스타트업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1번 회사가 완전 인수. 그러니까 회사 더 큰 회사가 와서 너네 회사를 아예 사갈게. 뭐 예를 뭐 자본을 100% 인수하는 경우는 그것도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현금.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스톡 옵션을 우리가 현금으로 다 사버릴게. 제일 좋은 케이스. 제일 좋지.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현금이랑 주식을 섞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 회사가 살려는 회사가 있으면은 살려는 회사의 주식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톡 옵션을 뭐 비율을 정해서 스왑을 해요. 대기업 A에 인수됐다. 그럼 나는 A 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예요. 이번 시나리오는 IPO, 기업 공개. 그러면은 그냥 기업에 있는 모든 주식이 모든 주식은 아니지만 하여간 기업에 있는 대부분의 주식이 공개가 되면서 그 주식 거래소에 올라가고 더 찍기도 하고 더 올라가기도 하고 증자하기도 하고 감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톡 옵션 행사해서 그냥 주식 거래소 팔면 돼요. 블루홀? 블루 같은 경우 아마 그래서 쿠팡도 그렇고요. IPO 하는 경우는 다 그런 식이에요. 카카오페이 스톡 옵션 가진 사람들은 그게 카카오페이의 상장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가 회사가 그냥 꾸준히 돈을 버는 케이스. 그러니까 기업 공개 안 하고 꾸준히 돈 번다. 뭐 jetbrain 같은 경우 그죠, 뭐 그런 그 프라이빗 회사들 꽤 있어요. 스타트업인데 급격히 성장해서 그냥 계속 돈을 버는 회사들 있거든요. 투자도 많이 안 받고 투자 안 받고 무신사도 있고요. 무신사만 해도 그런 케이스. 투자 받긴 했지만 무신사는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보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회사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제 내가 스톡 옵션 있다. 그래서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주주가 되면은 주주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내가 그 받은 그 주식을 그냥 주식 거래소가 아니라 그냥 개개인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으로 팔아도 되고. 엑시 마지막 하나 얘기 안 했는데 ICO. ICO ICO는 뭔가요? 암호화폐 발행해서. 아, 근데 ICO 심지어 불법 됐을걸요 이제? 네, 불법이에요. 한국에서 불법이에요. ICO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모델, 제가 지금 모델 다 깡그리 무시되고 그냥 자금 조달을 코인을 팔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코인 판 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분 대신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뭐 주식 증자하고 감자하는 것처럼 코인 더 찍는 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냥 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주식이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다른 점은 일단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그 참여자들이 마음대로 룰을 바꿀 수 있다. 암호화폐다. 스탁 옵션도 없고 스탁 옵션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스타트업을 다니는 거 스타트업에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 전제부터 얘기할게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일반적인 안정적인 회사에 있는 사람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연봉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회사보다 적게 받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일을 왜 해야 되냐? 당연히 지분을 받아서 나중에 성공하면 돈을 버니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타트업을 다니는데 스타트업도 물론 그러니까 A 넘어간 거 말고 완전 얼리 스타트업. A 이전이라고 할게요. A 이전 회사 다니는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지분을 못 받아. 그러면 왜 그 회사 왜 다녀? 뭐 나머지 하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본인이 대기업 같은 데 다니다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연봉에서 더 이상 불만이 없다. 그럼 상관없죠. 아니, 혹은 뭐 예를 들어 나는 스타트업에서 지분 같은 거 못 받아도 이 회사가 너무 압축 성장하는 곳이니까 내가 배울 게 진짜 많다. 저는 그랬었는데 그런 거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스타트업을 다니는데 내가 지분이 없거나 스톡 옵션이 없어. 연봉도 그만큼 못 받아. 그럼 회사 다닐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스타트업 다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엑시트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뭐 얼마 못 받고 있더라도 지분도 못 받았어. 근데 여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개발자들이 다 모여 있다. 거기서 내가 인큐베이팅을 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커리어 계속 쌓고 학습하고 살아남아서
열심히 잘 배웠다. 그럼 2년 뒤에 내가 이직을 한다고 쳐요. 그거 그럼 그때 내가 시장 가치가 완전 달라지고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들의 범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분으로 다녀야지 맞아. 그냥 다니면은 스타트업은 남는 게 별로 없을 그러니까,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스타트업 이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게 스타트업에 다녀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완벽하게 서머리 하는데 1번 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다. 2번 회사가 성장해서 내가 지분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봤는데도 여전히 스타트업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갈 때 잘 알아보고 가자. 조심해라. 나처럼 붓대지 말고. 우리 미르님 4년째 지금 열일을 하고 계시면 스타트업을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 심사숙고를. 저는 진짜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긴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피벗하시라. 되게 유명한 책들, 스타트업 책들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진짜 그거예요. 될 것 같은 거. 아예 빨리 망하면은 괜찮은데 적당한 시장, 적당히 될 것 같은 거가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